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딩하는 아이들 은평 번원입니다. 오늘은 YBM IT의 코스 프로 문제를 C 언어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두 숫자를 더한 값을 구하려고 합니다. 표준 입력으로 숫자 두 개를 입력받아 두 수의 합을 출력하도록 코드를 작성해 주세요. 원래는 빈칸을 채워서 넣는 문제인데 우리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 설명에는 숫자 두 개가 주어진다. 이때 숫자는 1 이상 100 이하의 자연수다 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이때 요 입력 설명에 대한 것은 우리가 별도로 코드로 구현을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입력이 된 숫자를 가지고 if문으로 얘가 1 이상 100 이하인지 이렇게 확인을 해라 라는 내용이 아니고 입력이 주어질 때 이 규칙을 만족을 할 거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출력은 두 수의 합을 출력해 주세요. 이렇게 두 개가 입력이 되면 8이 출력된다. 간단한 문제이죠? 파이썬과 마찬가지로 구름 컨테이너를 사용을 해서 C 언어 코드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두 개의 숫자를 입력을 받아야 하니 스캔F를 사용을 해줄 것이고 이 두 개의 숫자를 받아서 저장을 해둘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변수도 두 개를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int a, b 그리고 초기값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a는 처음에 0으로 시작한다. 이런 식으로 초기값은 이 두 개의 숫자가 바로 입력으로 값이 채워질 것이기 때문에 따로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입력받는 것도 아니고 또는 다른 값이 들어갈 상황도 아닌데 여기 초기값을 이렇게 안 적어 두게 되면은 그때는 내가 생각했던 값과 다르게 계산이 꼬일 수가 있으니 뭐 합을 계산을 하거나 또는 입력을 안 받는 상황에서는 꼭 초기값을 맞게끔 적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입력을 받기 위한 스캔F를 해주겠습니다. 자, 숫자가 두 개가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d를 이렇게 두 번을 작성을 하셔도 되고 또는 하나씩 잘라서 이렇게 스캔F를 두 번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입력받은 값을 A에 저장해 주세요. 두 번째 거는 B에 저장을 해주세요 라고 변수의 이름을 적는데 변수 이름 앞에 꼭 주소를 뜻하는 요 %가 붙어야 되겠죠. 프린트를 할 때는 요 %가 안 붙다 보니까 C 언어를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이 항상 스캔F에서 얘를 빼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스캔F에서는 꼭 붙여줘야 된다는 거 까먹지 말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printf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출력돼야 될 값. 자, 여기도 숫자 하나니까 %d를 적어주고 a 플러스 b의 값을 계산해서 출력해 주세요 라고 적어주면 1번 코드 완성입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까요?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고 있죠? 우리가 스캔F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입력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시처럼 한 번은 5를 넣어주고 그 다음엔 3을 넣어주었을 때 8이라는 결과가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번 문제에 두 문자열 중 더 긴 문자열을 찾으려고 합니다. 표준 입력으로 문자열 두 개를 입력받아 두 문자열 중에 더 긴 문자를 출력해 주세요. 자, 문자열의 길이는 1 이상 100 이하입니다. 그러면은 문자열을 입력받기 위한 캐릭터 배열을 만들 때 크기를 100으로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문자열의 길이가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출력에서는 더 긴 문자를 출력해 주세요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파이썬의 경우는 문자열의 길이를 구해주는 함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찾을 수 있었는데 C 언어에서는 그 함수를 사용을 하려고 하면 헤더 파일을 하나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문자열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저는 오늘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으로 이 헤더 파일을 추가하지 않고
입력을 받은 상태에서 역슬러시 제로의 위치를 찾아서 문자열이 몇 개인가를 확인하는 방법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법을 사용하려면 여러분들이 C 언어의 문법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일단 첫 번째, 문자열을 입력받기 위해서는 이 하나의 문자를 저장할 때 사용되는 자료형인 캐릭터, char,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붙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배열로서 존재를 해야 된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문자는 캐릭터, 문자열은 캐릭터의 배열로 입력을 받는다라고 외워주셔야 되고, 우리는 두 개의 문자열을 입력받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ch라는 이름보다는 텍스트라고 지어줄게요. 텍스트1 그리고 텍스트2의 배열을 두 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이때 정확하게 몇 개가 들어올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큰 길이에 맞추어서 배열의 크기는 넉넉하게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알아야 될 문법은 문자열이 입력이 될 때는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문자열 끝에 역슬러시 제로가 붙어서 들어온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슬러시 제로의 위치를 찾으면 이 문자가 몇 개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코드를 적으면서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자열을 입력받아서 여기 캐릭터 배열에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스캔F를 사용을 해서 입력을 받아주면 되고, 문자열을 입력받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 지정자는 %s를 사용을 합니다. 만약에 하나의 문자를 입력받는 상황이어서 캐릭터의 배열이 아니라 그냥 캐릭터를 사용을 했다면 여기가 %c가 되지만 우리는 문자열, 길게 입력받을 것이기 때문에 %s를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이 틀리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 다음에 어디에 저장을 할 것인가 라고 이름을 넣어주면 되는데, 자, 이때 우리가 배열을 입력받을 때에는 앞에 %를 붙이지 않습니다. 앞에서 int를 입력받았을 때는 int a라고 지정을 하고 여기 %a라고 요 %, 까먹지 마세요 라고 강조를 했는데 이번에는 붙이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요 기호가 뜻하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데 요 기호는 주소를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A가 있을 때 그 A의 주소에 가서 저장을 해줘 라는 의미가 되는데 배열의 이름은 그 자체만으로도 주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해서 %를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요거 잘 구분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 한 번 더 스캔F를 사용을 해서 두 번째 문자열도 입력을 받아줍니다. 여기서 아직 기초 문법을 좀 덜 공부를 하신 분들은 한번 printf를 사용을 해서 두 개 다 다시 출력을 해보세요. 제대로 입력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s를 통해서 텍스트1과 텍스트2를 출력을 하는데 그냥 이렇게 출력하면 두 개가 연달아서 길게 붙어 나올 테니까 역슬러시 n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실행을 한 다음에 A, B, C, D, E 두 번으로 나누어서 넣어보고 자, 창을 약간만 위로 올려서 자, 내용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제가 입력을 했을 때에 A, B, C, D, E 두 개가 들어간 것이고요. 밑에 두 개는 요 프린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출력이 된 텍스트1과 텍스트2입니다. 그래서 넣은 대로 잘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프린트는 이제 주석 처리를 하고 본격적으로 두 개의 개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포문을 돌려볼 겁니다. 그런데 이때 두 개의 개수가 몇 개다 하는 것을 또 저장을 해주기 위한 int 변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int 저는 길이 1, len1, 그 다음에 len2라고 int 변수를 만들어 주는데
이때 요 두 개는 개수를 세알일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0으로 초기값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0에서 시작해서 길이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증가하게끔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첫 번째 이 텍스트 1의 길이부터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 괄호 열고 닫고 만들어 준 다음에 int i는 0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중간에는 제가 잠시 비워 놓겠습니다. 증감식은 i 뿔뿔을 적어 줄게요. 자, 보통 여기 가운데에 우리가 뭐 i를 0에서부터 5까지 돌려라 라고 한다면 i가 작거나 같다 5 이렇게 크다 작다를 사용을 해서 부등호식을 넣어줬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오늘은 0번부터 시작을 해서 이 배열에 0번 칸부터 탐색을 해 나가는데 그러다가 어떤 칸에 도달을 했을 때 그 칸에 있는 내용이 역슬러시 제로라면은 포문이 멈춰야 합니다. 그래서 크다 작다가 아니라 텍스트 1번 배열에 있었던 i번째 칸에 있었던 내용이 역슬러시 제로인가 아닌가를 판단을 해야 되고 역슬러시 제로면 멈추어야 되기 때문에 역슬러시 제로가 거짓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같지 않다의 조건을 달아주겠습니다. 그런 다음 이 포문 안쪽에는 한 번씩 진행될 때마다 0이었던 len 1번의 크기를 뿔뿔 해서 1씩 증가를 시켜줍니다. 그러면 이 포문이 돌아간 횟수만큼 요 len의 값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슬러시 제로가 글자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번째에 있었다면 요 값이 10에서 멈추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0번 칸부터 시작하니까요. 자, 그랬을 때 프린트를 하나만 풀어서 이번에는 %s 문자열이 아니라 %d에 요 len1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첫 번째 텍스트만 글자를 확인을 하기 때문에 첫 번째 A, B, C 세 글자를 넣고 뒤에는 그냥 A만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요 14번 줄에 해당하는 프린트로 3이 나오죠. 요 텍스트 1은 A, B, C 세 글자를 잘 찾아주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복사를 해서 이번에는 텍스트 2에 대해서 몇 글자인지 검사를 하고 그 값은 len2로 넣어줍니다. 프린트는 한번 확인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안 해줘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각각의 길이를 구했으니까 둘 중에 누가 더 긴 길이를 가지고 있는가 if문으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f len1과 len2 중에서 len1이 더 길다면 그러면 프린트 긴 문자 열을 출력하는 거니까 %s 해서 텍스트 1이 들어갈 것이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else 아니었다면 그러면 2번 문자가 더 길었다는 뜻이니까 이대로 텍스트 2번을 출력을 해주면 됩니다.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한 다음에 문제에 있었던 hello world와 다음에 프로그래밍 is fun을 넣었을 때 두 번째 글자가 잘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문자열에 관련된 내용이었고 문법적인 걸 탄탄하게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군데군데 실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은 문제였습니다. 꼭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3번 문제. 별로 밑변의 높이가 n인 직각삼각형을 거꾸로 출력하려고 합니다. n이 5일 때 다음과 같이 출력합니다. 처음에는 별이 5개, 그 다음에는 4, 3, 2, 1까지 찍히면서 생긴 게 직각삼각형을 거꾸로 뒤집은 모양이다 라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표준 입력으로 자연수 n을 입력받아 밑변과 높이가 n인 직각삼각형을 거꾸로 출력하세요. n은 1 이상 100 이하입니다. 자, 별찍기 문제네요. 아마
C 언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많이 연습하는 파트 중에 하나가 이 별짓기 문제일 거예요. 이 별짓기 문제는 기본적으로 중첩 포문, 즉 포문을 두 번을 겹쳐서 쓰는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짓기의 기초가 되는 이론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이 문제를 풀기 시작할 테니까 집중해서 봐주세요. 자, 일단 첫 번째 먼저 요 n을 입력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int n으로 변수를 만들고 scanf로 입력을 받아줄게요. 자, 그 다음에 요 n의 숫자를 사용을 해서 중첩 포문을 돌리는데 괄호 열고 닫고 그 안에 다시 한 번 더 포를 괄호 열고 닫고 했을 때 둘 다 1에서부터 n까지 한번 포문을 돌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에서는 i를 사용을 해서 int i는 1에서 시작한다. i는 작거나 같다. n. 그리고 i 뿔뿔을 만들었을 때 이 i는 1, 2, 3, 4, 5. 그러니까 n이 5였을 때를 가정을 하는 거예요. n이 5였을 때 1에서부터 5까지 만들어질 것이고 마찬가지로 안쪽에 있는 포문도 int j를 사용을 해서 똑같이 1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n까지 증가하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첫 번째 문제는 자, 이렇게 중첩 포문을 만들면은 여기 8번 줄에 프린트 별을 찍었을 때 과연 몇 개가 찍힐 것이냐? 즉, 이 중첩 포문은 총 몇 번을 회전하게 될 것이냐? 요거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한번 저장을 한 다음에 실행을 해보면은 프린트 F가 빠졌죠? 다시 실행 5를 넣었을 때 이만큼의 별이 출력이 됩니다. 자, 여러분 그냥 봐서는 이게 몇 개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얘를 뭐 하나하나 셀 수도 있겠지만 좀 더 몇 번을 작동하는지 더 직관적으로 잘 알고 싶을 때에는 int count를 0으로 만들고 뿔뿔을 해서 한 번 반복할 때마다 1씩 증가하도록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린트는 잠깐 추석 처리하고 포문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프린트를 만들어서 %d 이 카운트가 몇 번을 작동을 했나요? 요거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시 실행해서 5를 넣으면 숫자가 25가 나왔습니다. 즉, 이 중첩 포문은 25번을 작동을 했다. 왜 25번을 작동을 하였을까요? n이 5일 때 i가 1에서부터 5까지 반복을 하고 하나하나의 i가 시작될 때마다 이 안쪽에 있는 포문은 1에서부터 5까지를 또 자체적으로 계속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번 반복을 5번 하여서 5 곱하기 5회 25번이 반복이 되었다. 요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행을 해서 n을 1을 넣으면 1 곱하기 1 해서 한 번. 그 다음에 2를 넣으면 2 곱하기 2 4번. 3을 넣으면 3 곱하기 3 9번. 이런 규칙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다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프린트 별을 찍었을 때 쭉 하고 이 줄바꿈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가로로만 이 25개가 연속해서 찍혔었는데 그 가로로 쭉 찍히는 거를 한 번씩 줄바꿈을 해줘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요 안쪽에 있는 제2에 관련된 포문이 끝날 때마다 한 번씩 역슬러시 n으로 줄바꿈을 해주겠다라고 이 12번 줄에 코드를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 실행을 했을 때 5를 넣으면 자, 이번에는 25개의 별이 이렇게 5개 찍고 줄 바꾸고 5개 찍고 줄 바꾸고 해서 5줄 곱하기 5줄 해서 사각형의 모양으로 25개의 별이 찍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이 별을 깎아 없애서 필요 없는 부분을 지워서 요 삼각형으로 만든다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중첩 포문을 돌렸을 때
두 개를 같은 횟수 n번, n번으로 돌린다면 작동은 n 곱하기 n회가 작동이 되고 그래서 그대로 별을 찍게 되면은 한 줄로 찍히게 된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간중간 줄을 바꾸는 역슬러시 n을 요 안쪽에 있는 포문이 끝날 때마다 한 번씩 넣어주게 되면 찍고 줄 바꾸고 찍고 줄 바꾸고 하면서 n 곱하기 n의 정사각형 모양의 별이 만들어진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i의 범위와 이 j 의 범위를 필요한 만큼 조절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n번 돌리는 게 아니라 자, 일단은 위쪽에 있는 이 i를 어떻게 변경을 할까 고민을 하였을 때 요 i는 최대한 별의 개수랑 맞춰주면은 편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5번 돌기는 돌 때 얘를 1, 2, 3, 4, 5가 아니라 별이 처음에 5개, 그 다음 4개, 3개, 2개, 1개 점점 줄어드는 형식이니까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5, 4, 3, 2, 1이 되도록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i는 n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1까지 내려가는데 부등호는 당연히 반대가 되겠죠. 그리고 i를 마이너스 하자라고 범위를 바꿔줍니다. 그리고 나서 안쪽에 있는 j는 이 i에 맞춰서 별을 찍어 주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첫 번째 줄은 5개의 별을 찍고 두 번째 줄은 4개의 별을 찍고 즉 한 줄 한 줄 줄을 완성할 때마다 그 목표 개수를 위쪽에 있는 i로 맞춰주는 겁니다. 그러면 1에서 시작하는 것은 그대로 1씩 증가하는 것도 그대로이지만 도착하는 이 숫자가 끝나는 지점은 n이 아니라 i로 바뀌게 됩니다. 자, 요렇게 하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5를 넣었을 때 문제에서처럼 거꾸로 뒤집어진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자, 만약에 여기를 5, 4, 3, 2, 1 숫자가 점점 내려가는 형식이 아니라 처음에 있었던 것처럼 1에서부터 n까지 증가하게 만들었다면 별의 개수가 1, 2, 3, 4, 5개가 찍히면서 이 삼각형은 거꾸로 된 삼각형이 아니라 똑바로 있는 직각삼각형이 될 거예요. 5를 넣었을 때 이렇게 별이 하나, 둘, 셋, 넷, 5개 점점 증가하는 모양. 요 두 가지 모양이 별 찍기에 가장 기초적인 삼각형 두 개입니다. 점점 이제 여기서부터 더 어렵게 진화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진화된 형태의 별 찍기를 잘 하시려면 가장 기본이 되는 이 똑바로 서 있는 삼각형 그리고 뒤집어진 삼각형의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원래는 n 곱하기 n의 형태로 중첩을 시켰을 때 사각형의 모양이 나오겠지만 이 중에서 이 j 의 범위를 i에 맞춰서 조절을 해버렸을 때 삼각형의 모양이 된다. 그리고 똑바른 삼각형은 위에 있는 i를 1, 2, 3, 4, 5 1에서부터 점점 증가하게 만들었을 때 나타나는 모양이고 거꾸로 된 삼각형은 i의 범위를 반대로 n에서 시작해서 점점 내려가게 만들었을 때 이 거꾸로 된 삼각형 모양이 나온다. 자, 오늘의 문제풀이는 여기까지인데요. 확실히 파이썬으로 풀었을 때보다는 코드가 조금 더 길고 복잡해졌습니다. 그래도 이 C 언어의 문법만 제대로 잘 알고 있다면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항상 강조하는 문법 공부 꼼꼼하게 해두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